고겸님, 제가 아파트에 얽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? 제가 결혼하기 전이죠. 영등포 쪽에서 월세 살고 있었는데 옆방에 형벌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. 몇 년 동안 사니까 이제 친해졌는데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내 명의로 아파트를 하나 대출을 해달래요. 나는 처음에 무슨 소린지 이해를 못했거든요. 자기는 신용이 불량이라서 안 된대요, 대출이.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아파트를 대출해서 자기한테 주면 자기가 할부금을 갚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처음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죠. 아무리 친하지만 내 명의로 무슨 아파트를 주냐 그랬는데, 그 사람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, 저녁마다. 그래서 자기가 지금 결혼도 해야 되는데, 그 사람 나이가 한 40대 정도 됐거든요. 결혼도 해야 되고 어머니도 모셔야 되고 이런데 집이 없다. 내가 아파트 월 할부금만 잘 갚으면 되지 않냐,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그 사람이 그때 영등포 쪽에서 야매로 이렇게 자동차 도색하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. 허가도 안 내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못 믿는다, 그거 어떻게 믿냐. 근데 하도 조르길래 정말 경찰에 신고를 할까 말까 생각까지 하다가 어떻게 해주게 됐어요. 그래서 은행에 가서 그 사람의 아파트까지 알아왔더라고요. 주소를 대면서 이 아파트를 대출 신청을 하면 된대요. 그냥 했더니 저는 그때 그냥 직장인이라서 그런 게 안 될 줄 알았거든요. 소득이 별로 없으니까. 근데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 김포 검단동에 무슨 아파트 32평짜리를 하나 했어요. 대출을 받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생애 첫 아파트 대출이라는 그런 상품이 있더라고요. 그걸로 한 거예요. 나는 그게 그런 상품이 있는지도 몰랐어요. 나중에 알았죠, 몇 년 지나서. 그리고 한 1년 뒤엔가 제가 결혼을 했는데,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집에 대해서 완전히 아파트에 대해서 잊어버렸어요. 그 사람이 이제 잘 갚고 있으니까 뭐 나는 명의만 내 거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.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오늘 은행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. 왜 아파트 대출금을 안 갚냐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. 근데 무슨 소린가 해서 알아봤더니 몇 달을 못 갚은 거야, 아파트 대출금을, 그 사람이. 그래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아우 미안하다고, 나보고 맨날 동생이라 그랬거든요. 아, 동생, 내가 진짜 형으로서 미안하다고, 요즘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데 갚는다고. 그러더니 또 갚았어요. 근데 그때부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은행에서 나한테 연락이 와요. 그 사람이 돈을 갚다가 밀렸다가 또 갚다가 밀렸다가 계속 그런 상황인 거예요. 그게 어떻게 지속됐냐, 한 4년을 그 사람이 그렇게 끌었어요. 갚았다가 연체했다가. 그때마다 은행에서 계속 나한테 연락이 왔죠. 나는 결혼해서 이제 신혼인데, 야 진짜 이거 누가 알면은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하잖아요. 이런 멍청한 짓을 왜 했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? 그 사람한테 저는 10원 한 푼 받은 것도 없거든요. 그래가지고 내가 은행도 갔었어요. 압구정에 있는 은행인데 가서 얘기를 했죠. 사정이 이렇게 됐다.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뭐 자기들은 모른다 이거야. 그냥 대출은 갚아라.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점점 이 연체가 커지는 거예요.
그래서 하도 자꾸 연락이 오고 하길래 내가 아파트 가져가라 그랬어요. 내 명의로 돼 있으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. 나 대출금 못 갚으니까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안 가져가더라고요. 은행에서 안 가져가는 게 더 이익인가 봐요. 어쨌든 그렇게 대출금을 이제 계속 안 갚고 쌓이고 있고, 내가 그 사람하고 엄청 싸웠죠. 이게 뭐냐, 당신이 갚는다고 해갖고 큰 소리 쳐가지고 내 이름으로 지금 대출을 해준 건데 이게 뭐냐고요 지금. 그래서 싸웠더니 뭐 맨날 갚는다 그냥 말만 하고 그러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은행에서는 뭐 별별 연락이 다 오더라고요. 뭐 가압류니 뭐니 뭐. 근데 가져가라 그랬거든요. 아예 아파트 가져가라고. 난 못 갚는다고. 그리고 있던 차에 그 사람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. 한 번은 아파트 때문에 미안하다 그러면서, 난 또 갚는다는 소린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가 사실은 남의 돈을 사채를 썼는데 아파트를 이제 담보로 잡았나 봐요. 근데 4명이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담보로 못 잡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거를 나보고 이제 그 사람한테 아파트를 넘겨주래요. 그러면 다 정리가 된다고.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 사람을 만났어요. 사채업자를 만났는데 이제 잘 얘기가 됐죠. 뭐 그 사람하고 사채업자하고는 두 사람의 관계니까.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명의로 넘겨줬어요. 나는 완전히 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, 어느 날 은행에 갔더니 은행 직원이 선생님 앞으로 대출이 있는데 왜 이걸 이렇게 해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. 난 대출 같은 거 전혀 없었거든요. 무슨 소리냐고. 내가 무슨 대출이 있냐니까. 김포 검단동에, 검단 신도시에 아파트가 있다고. 선생님 거 아니냐고. 근데 명의 이전 해가지고 아파트 줬다 그랬거든요. 그랬더니 아파트 명의만 가져가고 대출을 승계를 안 해간 거예요. 그 사채업자가 잔머리를 쓴 거죠. 내가 그 자리에서 진짜 놀라가지고 쓰러진 줄 알았어요. 하늘이 노랗더라고요. 내가 그 아파트 명의 이전 해줄 때 법무사 사무실 가서 했거든요. 이름도 기억나요. 백모모 법무사라고. 그 사채업자가 가자 그러더라고요. 그게 서로 깨끗하고 좋으니까 공증받아서 하자고 그래요. 그렇게 했는데 그 법무사가 나한테 명의를 가져가고 대출을 남긴다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설명을 안 했어요. 둘이 짠 것 같아.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짜가지고 어떻게 명의를 가져가고 대출을 이렇게 쏙 남겨놓을 수 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, 하여튼 법적으로 가능하대요 그게.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그 사채업자하고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. 대출을 왜 안 가져갔냐 그랬더니 나보고 왜 당신이 몰랐냐. 자기는 처음부터 그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그 같이 살던 그 형이란 사람하고. 내가 명의자인데 내 아파트를 가지고 왜 나한테 그런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뭐라고 자기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내가 몇 억을 빌려줬는데 아파트 이거 1억도 안 되는 거 이거 갖고 내가 손해라고. 그러더니 나한테 하는 소리가 둘이 짜고서 이 아파트를 그렇게 한 거 아니냐고. 누가 자기 명의로 아파트를 빌려가 대출 받아가지고 넘겨준 사람이 어딨냐고. 나하고 그 사람하고 무슨 관계냐고. 사채업자가 되려 나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. 한통속이라고. 그래가지고 진짜 싸웠어요. 막 진짜 싸웠다고 뭐 치고받고 싸운 건 아니지만 그 사채업자 여자였거든요. 맨날 전화로 싸우고 만나서 막 싸우고 그랬더니 하루는 자기 남편을 데리고 나왔더라고요. 내가 하도 따지니까 남편이 건달이에요. 조폭인데 찻집에서 만나자마자, 커피숍에서 만나자마자 나를 툭 뻗더니만 막 쌍 욕을 하는 거예요. 이 새끼 저 새끼 해가면서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. 네가 그놈하고 한패지. 우리 돈 그놈 가져갔지만 너도 배상을 해야 된다. 이런 식으로 완전히 나한테 이제 뒤집어 씌우는 거죠.
예, 그걸 또 한 2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. 참 엄청나죠?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아파트 때문에 총 6년을 내가 그렇게 정말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. 은행에서 전화와, 그 여자하고 싸워. 그 형이라는 사람은 그때부터 나하고 연락이 안 돼요. 전화하면 안 받고 그 집에 찾아갔는데 뭐 행방불명이래요. 그 어머니를 만났는데, 그래가지고 정말 내가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. 진짜 그때 내가 다짐을 했죠. 앞으로 뭐든지 내가 내 이름으로 뭘 해주든가 명의를 넘기든가 하는 일을 하면은 난 절대 안 되겠다고 내가 진짜 이를 갈고 진짜 분해가지고 그랬는데, 어떻게 그 아파트가 해결됐냐면요, 하루는 뉴스에 그 김포 검단시 쪽에, 검단동인지 검단시인지 그쪽에 신도시 개발한다고 뉴스에서 발표가 나왔어요. 그 아파트가 있는 동네거든요. 나는 그런가 보다 했죠. 그랬는데 이 사채업자가 그 뉴스를 보고 얘가 잔머리를 쓴 거예요. 신도시 개발을 하면은 아파트 값이 오르잖아요. 근데 대출이 내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지금 팔 수가 없는 거죠. 그죠? 아파트 명의는 자기 거지만 대출이 걸려 있잖아요. 누가 그 아파트를 사겠어요?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화가 딱 오더니만, 그 뉴스 나가고 며칠 뒤에 전화가 딱 오더니만, 어머 그동안 수고하셨어요. 그 여잔데, 어머 그동안 수고하셨어요. 고생 많으셨죠. 제가 이게 대출권 가져갈게요 하면서 낼름 가져가는 거예요. 그냥 완전히 나는 좋은 일인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또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. 그렇게 나하고 싸우고 생욕을 하면서 이렇게 덤벼들던 사채업자도 보통 아니거든요. 그래도 내가 대출을 쏙 가져간 거예요. 가져가겠다 그러더니 진짜. 그래서 내가 다음날이가 은행 가서 확인했더니 진짜 대출이 다 승계가 됐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 뉴스 한 방에 내가 살아난 거예요. 근데 거기에 금단 신도시가 개발이 취소가 된 것 같아. 그 후에 아무튼 그때 건설부 장관인가 누가 이제 뉴스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래서 내 생애 첫 아파트 대출에 대한 권리가 날아가고, 제가 거의 6년을 아파트 때문에 정말 피말리는 생활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. 물론 그 형이라는 사람하고는 아직도 연락이 안 돼요.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. 제가 그런 아파트에 얽힌 참 피 맺힌 사연이 있습니다. 그래서 보겸님이 그 아파트를 저한테 보상을 해 주셔야 돼요. 제가 아파트에 한이 너무너무 많이 맺혀 있습니다. 고스란히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. 일생 딱 한 번 첫 아파트 대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날려버린 거예요. 아셨죠, 보겸님? 꼭 면접 보시고 저한테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즐거운 금요일입니다. 불금하십시오.